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 현장 다녀주셨다고. 네,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요. 좀 많이 힘드네요. 저희가 지금 기초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하고 골조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건데, 오늘은 기초공사에 대해서 Q&A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영상 내용이 짧고 현장에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몇 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평파 제한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종종 발생하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땅발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 평판 제한 시험에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 밑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기초 보강 작업을 해서 평판 제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수치가 얼마인데 보강 작업을 어떤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주택은 이제 아파트처럼 지하를 많이 파는 경우도 드물고, 네. 산 비탈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리는 흙도 있고 마사토 같은 흙도 있고, 흙의 재질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힘의 지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충 어떤 공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상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땅을 이제 보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체크하는 게 성토를 했는지, 성토를 했다 그러면 언제 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여쭤보는데, 그 진해력 검사를 해서 값이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성토한 땅, 그런 땅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진해력 시험을 하기 전에 이제 성토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성토한 게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진해력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비가 오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름을 한 2번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흙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진해력이 이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 이제 집을 지을 땅에다가 그 진해력을 이제 보강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타일을 이제 박는다든지, 아니면 타일하는 거는 그 파이프 같은 건가요? 네, 간략하게 이제 우리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일을 이제 FM으로 박는 게 아니고, 그 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전시주 같은 그 아파트 이제 공사를 쫙 그렇죠. 테두리에 박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초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목조주택은 하중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구멍 뚫는 기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철근 배근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시 이제 다져서 그 자리에다가 평판 제한 시험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흙을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이로 일정 부분 이제 정해놓고 그 흙을 이제 다 드러내고 잡석 같은 걸 이제 다져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아, 도로 깔 때처럼. 네네. 자갈 넣고 흙 넣고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어 그렇죠. 작업을. 네. 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 네, 뭐 자주는 아닌데 간혹 이제 생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직접 표시하고 기준틀하고 직접 표시하고 톱하게 하는데, 네. 목조주택도 솔직히 목조주택이 제일 많이 진행되는 이제 북미나 뭐 캐나다 이런 지하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목조주택 지하실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땅이 비싼 지역에 이제 목조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이제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파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목조를 지하에다가 이제 시공을 못 하고 똑같이 이제 지하는 파서 콘크리트조로 만들고 지상층부터 해서 이제 목조로 가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공법을 많이 쓰죠. 그러면은 지하를 팠을 때는 거기는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렇죠.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항상 이 공정을 잘 모르니까 버림 타설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다가 네. 근데 그 버림 타설은 진짜 버림 타설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버리는 용도로 이제 콘크리트를 얘기해서 이제 버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버리는 건 아니고 땅에다가 이제 규준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 지으려고 하는 레이아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흙바닥에는 이제 먹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먹을 놓는 용도로 이제 쓰는 쓰고 거죠. 그냥 활용은 하는데 그걸 다시 걷어내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네. 그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버림 타설하러 찍으러 간다고 뭐 이제 버리는 걸 왜 또 부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기초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일 수 있어요. 네. 버림 타설. 아니면 먹줄을 넣고 정확하게 그렇죠. 치수가 거기서 들어가야 이제 되니까. 집에 이제 털이 이제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짓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전 처음 본 거예요. 솔직히 네. 예비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조주택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아니면 해외여행 갔을 텐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완성된 건물에서 이제 주무시는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제 많이 보이죠. 실제로 제가 하와이 갔을 때 보니까 층고를 한 60cm 이상 띄어서 근데 지짓돌은 있고 다 목조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남양주에 지은 걸 보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충분히 깔고 콘크리트 높게 까는 거죠. 높게 깔아서 네.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하는데 하부가 꼭 콘크리트 구조여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 주춧돌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목조가 올라가서 하는 네. 그런 방식도 아직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일단 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제 유럽권이나 아니면 북미권 그쪽에서 많이 이제 시공되는 방법이 이제 통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한다고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많이 힘들죠. 그죠. 저도 건축은 잘 모르지만 바닥 난방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떠져 있으면 걔네가 호수가 안에 그렇죠, 네. 다 터지니까 그걸 안 하는데 효율성도 많이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이거를 촬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게 네. 근데 왜 유럽처럼 이렇게 안 뛰어? 그러면 통풍이 잘 되는데 근데 바닥 난방이 없군요. 그렇죠. 여름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겨울이 더 기니까. 단열재 사용할 때 지역별 기준이 그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중부 1지역은 15cm 이상, 14cm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벽하고 바닥하고 이제 단열재 그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부 1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추운 지역을 이제 중부 1지역으로 묶어놓고 중부 2지역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은 이제 남쪽 지역 요 부분들로 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이제 나눠서 그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부 1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기준으로 이제 간접 접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했을 때 190mm가 이제 나와야지 적합하게 이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90mm가 아니고 140mm 죄송합니다. 140mm인데 그때 150mm를 든다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 칠 때 이제 100mm 단열재를 깔고 가등급 그리고 이제 바닥 난방할 때 50mm를 깔아서 총 이제 150mm를 이제 맞춘 거죠. 이 두께가 꼭 두껍다고 집 단열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드법이 있고 압출법이 있는데 그 압출법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소 핑크 이제 그 색깔 나는 단열재를 이제 압출법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흰색하고 까만색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더법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까만색 재질이 비더법에서 이제 등급을 나눴을 때 이제 가등급이 되는 거고요. 흰색이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나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이제 조금 얇더라도 단열 성능이 이제 더 나등급보다는 뛰어나죠. 그렇게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대표님 만나기 전에 제 주변 지인분들 부모님, 친구의 부모님들이 이제 네. 엄청 집을 많이 지으셨어요. 하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특히 단열 문제. 어르신들은 단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착화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이 이제 저감하는 이제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난방이 잘 돼야지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이제 많이 배출 안 시키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열 기준을 이제 세워서 그 단열법 안에 이제 들어가게끔 시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준공 맡을 때 제출해야 되는 수요고. 그리고 이제 탑을 다 하고 옆에 틀을 하고 네. 이제 배관을 설치하잖아요. 근데 배관이 좀 더 굵은 걸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 파이수가 더 넓은 배관. 네, 구공을 하면 이제 좋죠. 좋은데 이제 비용 부분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남녀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칠 때 이제 배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텁하게 했을 때 이제 흙에다가 이제 배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양주처럼 철근을 이제 그 매트 철근을 이제 깔 때 하부근하고 상부근을 까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을 띄워요. 네. 그 공간 안에 이제 배관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이 이제 크다 그러면 굽에도 이제 많이 잡히고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 잡아놓은 게 매트를 이제 35cm 정도 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이제 배관할 수 있는 높이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이프도 들어가야 되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제 굽에도 이제 재야 되니까. 그렇죠. 구배가 안 되면 물이 고여서 냄새가 그렇죠. 네. 올라오니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배관할 때는 집 길이가 이제 길지 않으면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mm 쓰고 그리고 이제 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mm 사용하죠. 근데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 예전에는 50mm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막혔고. 근데 다 150mm 정도로 하면 안 막힐 텐데. 그런 문제가. 아파트들은 요즘 150mm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100mm 정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뉴욕을 가보면 발수가 항상 막히거든요, 거기가. 비만 오면 막혀요. 물어봤더니 50mm, 40mm 배관을 쓰는데 낙엽 같은 거나 이물질 조금만 들어가도 막히면 그물이 넘쳐서 밑에 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60년, 70년 된 아파트들이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배관이 좀 더 굵으면 이물질이 있어도 물이 좀 더 빠져나갈 텐데 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 정도 그러니까 100mm 정도 기준 10cm죠 지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 이제 75mm 쓰는 게 그 이제 기초 안에서 배관 작업을 할 때 그 길이가 이제 한 30m를 이제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스타트 라인은 생활하수도 이제 100mm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의 크기에 따라서 네, 길이에 따라서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구경을 이제 좀 더 높이거나 뭐 하는데, 배관의 구경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 기초 칠 때 그 설비하시는 분이 구배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배가 나오지 않으면 그 배관에 이제 이물질이 끼게 되는 거고,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끼어버리고 또 그게 굳고 또 위에 또 끼고 하면서 이제 구경이 이제 좁아지는 거거든요. 또 식당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3년 쓰면 구배 없으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구배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은 막히는 것도 막히지만 그 배관 안에 이제 이물질들이 이제 썩으면서 집에 이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하수구 트랩을 해도 그렇죠. 냄새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뭐 수중이나 아니면 밀폐용 해도 냄새는 은연중에 나서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오히려 놀러 오신 분들은 그렇죠. 바닥 그 배관의 이제 청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 생활하수의 이제 악취를 방지해주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총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이제 바닥 배수에 이제 유가에 이제 봉수가 있거든요. 그 봉수는 사실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바닥 물을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면 그 사이로 이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서 정화조나 아니면 시갈로에 조인하기 전에 또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봉수를 하나 더 잡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봉수가 깨지면 집에 이제 냄새가 이제 악취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파이프가 요즘에는 플라스틱 재질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동관이나 스텐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동관이나 네. 스텐관 그것도 비용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제일 이제 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최적의 이제 자재를 찾아서 시공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좋은 자재 쓰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포지션이 더 높아버리면 건축주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이제 큰 거죠. 동관이 같은 미터랑 같은 파이수로 하면 40배 비싼 걸로. 40배도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자재값만 그렇고 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걔네들은 그 생활하수나 그 오수에 대한 배관용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사진 보시면은 요소에 이제 꺾여서 이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구간에 없구나. 이제 부속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초공사에 대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다음 현장 때 또 보면서 예비 건축주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계속 또 네. 궁금한 거는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